先ほど東京都に大雨特別警報が発表されました。数十年に一度の記録的な大雨となる恐れがあります。人柱一人で狂った天気が元に戻るんなら俺は歓迎だけどね。 인간 재물 하나로 날씨가 원래대로 돌아온다면 환영이라는, 대를 위해선 소를 희생해도 괜찮다는 전체주의와 공리주의의 망령이 아직도 만연한 세상.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날씨를 맑게 만드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晴れてきた。嘘。すげえ。날씨 AI에는 과연 어떠한 비밀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비 내리던 도쿄의 어느 날 아픈 어머니를 돌보던 희나는 병실 창밖으로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それはまるで光の水たまりのようで、気づけば彼女は病院から駆け出していた。 기묘한 빛을 향해 한참을 걸어간 희나는 폐건물 옥상에서 작은 신사를 발견하게 되죠. 희나가 그 신사의 문을 지나며 소원을 빌면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彼女は鳥居をくぐった。 도쿄로 향하는 배에 타고 있던 16살의 소년 호다카는 갑판 위에서 갑작스런 물세례를 맞아 위험에 처하지만 다행히도 한 남자가 구해주게 되는데요. すげえ雨だったな。 호다카는 자신을 구해준 남자 케이스케에게 보답으로 식사와 맥주까지 대접하면서도 たっけー。大人にたかられるなんて。 인터넷으로는 계속해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었죠. 어느덧 도쿄에 도착해 배에서 내린 호다카는 케이스케와 헤어지면서 명함을 받게 되고 困ったらいつでも連絡してよ。じゃあな、少年。 이제 도쿄에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しねえよ。 넷카페에서 지내며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던 호다카는 君本当に大学生？身分証はないの？雇えるわけねえだろ。てめえ仕事なめてんのか？ 결국 돈이 떨어져 そろそろ節約しなきゃな。 노숙을 하게 되고 無人なんかよ。すいません。 우연히 수상한 권총까지 갖게 되는데요. おもちゃだよな。 맥도날드에서 돈을 아끼며 버티던 호다카는 결국 케이스케가 준 명함을 꺼내 위치를 알아보게 되고 지쳐서 깜빡 잠이 든 사이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희나가 호다카에게 다가와 햄버거를 건네주면서 이 둘은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君、3日連続でそれが夕食じゃん。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도쿄. 호다카는 반지하에 위치한 KSK 회사에 도착하고 ここでいいんだよな。壊れてるよな、これ。すいません。電話した森島です。 그곳에서 나츠미도 만나게 되는데요. 君の想像通りだよ。え？お、久しぶりだな少年。ちょっと痩せた？で少年仕事探してんだろ？ KSK 회사는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잡지에 도시전설이나 오컬트 같은 소문을 취재하여 기사를 쓰는 일을 하고 있었죠. これなんかどう？ネットで噂の 100% の晴れ女。晴れ女？私晴れ女だよ。今年は雨ばっかの異常気象だしさ。よし。まあ重要なんだろ。
え俺が今から体験入店だね。 처음에는 자신에게 무리라고 말하지만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한다는 케이스케의 よ 제안에 し少年採用え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よ俺やるなんてこの事務所に住み込みかえ飯付きマジっすかやります 호다카는 수락하게 되고 그렇게 K&A 플래닝에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祝しまして乾杯。雨雨雨いた 본격적으로 도쿄에서의 생활에 적응해 나가던 호다카는 고양이에게 밥을 주러 왔다가 예전에 자신에게 햄버거를 줬던 희나를 보게 되고 あの子あらすぐそこ行ってみよう行こ 희나를 데리고 도망치던 호다카는 결국 잡히게 되고 君さ何のつもりだよ 호다카는 우연히 손에 넣었던 권총을 쏘게 되죠. バカだわ 가짜인 줄 알았던 권총은 정말로 발사되어 모두가 놀라게 되고 그 틈에 희나와 호다카는 도망치는데요. 호다카는 희나와 대화하면서 자신이 사람을 죽일 뻔했다는 것을 깨닫고는 あれはあんなの人に向けるなんて殺してたかもしれないじゃん。信じらんない。気持ち悪い。最悪。 권총을 버리고 희나는 맥도날드에서 해고되는 바람에 돈을 벌기 위해 업소에 다니려고 했다고 털어놓게 되죠. せっかく東京に来たのにずっと雨だね。ちょっと来て。 그리고 희나는 호다카를 데리고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는데요. 그곳은 오프닝에 나왔던 신사가 있는 곳이었고 ねえ、今から晴れるよ。 희나가 기도를 하자 거짓말처럼 비는 그치고 해가 비추면서 호다카는 희나가 소문의 맑은 소녀라는 것을 알게 되죠. 晴れ女よろしく、裸。なんだあれ。 한편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도쿄에서는 미지의 물고기들과 같은 기현상들이 발견되기 시작하고 積乱雲一つに湖くらいの水が含まれててさ、だから未知の生態系があったりしてもおかしくはないって。それがこの魚かも。すごくない？初訪問いらっしゃい、裸。 호다카는 희나에게 술집에서 일하는 대신 날씨를 맑게 만드는 맑음 소녀로 사람들의 부탁을 들어주고 돈을 벌어보자고 제안하는데요. 空に祈るだけで晴れにできるってまあね。だったら仕事が必要なんでしょこの子、弟のナギ。ナギ、この人穂高。私のビジネスパートナー。は？やっばマジで依頼が来た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도쿄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맑은 날씨를 원했고 맑음 소녀는 유명해지지만 너무 유명해지는 바람에 접수한 의뢰를 마치고 당분간 휴업을 하기로 결정하죠. 私ね、自分の役割みたいなものがやっと分かった。天気って不思議だただの空模様にこんなにも気持ちを動かされてしまう第一志望です。御社が第一志望です。御社が第一志望です。御社が第一志望です。 나스미는 취업에 계속해서 떨어지고 케이스케의 회사에도 잘 풀리지 않는 가운데 둘은 취재를 하러 간 신사에서 800년 전 날씨의 무녀가 봤다던 풍경을 그린 그림을 보게 되고 好きだそうでな天と人を結ぶ細い糸があるそれが天気の巫女 주인 할아버지에게선 하늘과 무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それが晴れ女じゃない？だのうやはり物事には代償がある天気の巫女には悲しい運命があっての
한편 도쿄의 경찰들은 총을 주어 사용한 호다카를 추적하고 있었고 この少年について話を聞かせていただけますか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호다카는 히나의 생일을 위해 반지를 준비하죠. こういうのってもらって嬉しいと思いますか？君ここで3時間も迷ってたもの。私だったらすごく嬉しいです。頑張ってください。明日で最後の晴れ女だ。 맑음 소녀의 마지막 의뢰인은 바로 케이스케. 今のもう一回やって。もう一回。よーし行くぞ。娘は喘息持ちでね、おばあちゃんと暮らしてんだけど、雨の日だと俺なかなか会わせてもらえないんだよね。やっぱ青空っていいよな。似てると思わない？あの二人。小高と菅さん。ケイちゃんもさ、10代で東京に家出してきたんだって。 모두가 모여 좋은 시간을 보내고 그날 밤 호다카가 히나를 집에 데려다주면서 고백을 하려던 찰나 ひなさん。小高。ごめん。私。 갑작스런 돌풍과 함께 히나가 공중으로 떠오르면서 히나의 몸이 액체처럼 투명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私が晴れ女になったのはね、多分1年前のあの日。多分あの時から。 1년 전 히나와 하늘이 이어진 사연을 들은 호다카가 혼란스러워하는 와중에 호다카를 쫓는 경찰들이 히나의 집으로 찾아오고 似た少年がこの辺りで何度も目撃されてるんですが 히나에게도 보호자 없이 사는 것이 문제가 된다며 다음날 아동보호소 사람들과 함께 다시 오겠다고 하는데요. 児童相談所の人たちともう一度来るって。私たちバラバラにされちゃう。 게다가 케이스케는 경찰이 사무실로도 찾아왔었다며 もううちには来ないでくれ。 자신이 유괴범이 될 수 없으니 호다카에게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고 통보하고 それが一番いい。もう大人になれよ、少年。穂高はさ、補導される前に実家に戻った方がいいよ。ちゃんと帰る場所があるんだから。そんな。私たちは大丈夫だから。俺帰らないよ。一緒に逃げよう。 이제 있을 곳이 없어진 아이들은 어디로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本が発表されました。数十年に一度の記録的な大雨となる恐れがあります。姉ちゃん、穂高、あれ？ 날씨는 점점 더 이상해져서 급기야 8월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아이들은 더 막다른 곳에 몰리고 히나의 몸은 이제 물이 되어 사라지려고 하죠. 날씨의 무녀는 인간 제물로 사라진다는 말처럼 이제 히나는 영영 사라지고 마는 것일까요? もう大人になれよ、少年。 이 날씨의 아이에서 케이스케는 매우 중요한 인물인데요. 그는 악인도 선인도 아닌 바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기성세대의 생각들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죠. 年取るとさ、大事なものの順番を入れ替えられなくなるんだよな。 케이스케는 호다카처럼 10대 때 가출해서 도쿄에 왔었기에 호다카를 그 누구보다 이해하고 또 걱정하면서도 자신이 지켜야 하는 하나뿐인 딸을 우선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어른, 즉 이 시대의 기성세대입니다. 娘の引き渡しを申請中でさ、今微妙な時期なんだよ。 케이스케는 인간 재물 하나로 날씨가 원래대로 돌아온다면 나는 환영이라고 말하며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ていうか、みんなそうだろ。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바로 민주사회이지만 소수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고 다수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서 다수결이 이용되거나 강요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겠죠. あれを願うほどね、体が透明になってくの。このまま私が死んじゃったらさ。 날씨의 아이에서 희나는 다수의 행복, 즉 맑은 하늘을 위해 자신을 인간 제물로서 희생하려 하고 기성세대들은 호다카의 대사처럼 なんで邪魔すんだよ。
みんな何も知らないで知らないふりして 젊은 세대가 겪는 일을 모르든 모르는 척을 하든 그저 기존의 사회 질서와 규범대로 이 세상이 유지되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호다카는 부조리한 세상 또는 시스템에 맞서 히나를 구해냄으로써 히나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도쿄를, 즉 개인의 희생으로 유지되었던 세상을 거부하는 것이죠. 天気なんて狂ったままでいいんだ 그렇게 호다카는 히나를 구해내고 인간 재물을 잃은 하늘은 계속해서 비를 내려 도쿄는 점점 물에 잠기게 되죠. 一日も止むことなく3年が経った今でも降り続けている僕は息を潜めるように卒業の日を待ち続けた 그 뒤 호다카는 3년 동안이나 자신이 세상을 바꿔버린 일에 대해 고민하지만 彼女に何が言えるのか僕にはまだわからない知ってるかい東京のあの辺はさもともと海だったんだよ 그런 호다카에게 한 할머니는 인간과 날씨가 바꿔놨던 것이 원래대로 돌아간 것뿐이라고 말해주고 だからまあ元に戻っただけだわなんて思ったりもするね 케이스케 역시 세계는 원래부터 미쳐 있었다고 말해주죠. おいまあ気にすんなよ青年世界なんてさどうせもともと狂ってんだから 이것은 마치 세상을 걱정하던 호다카에게 청년이라는 단어를 붙임으로써 어찌됐든 이 세상의 책임이 젊은 세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반복해서 말해주는 듯하죠. 그리고 달려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배로 이동하는 사람들의 표정, 꽃놀이를 가는 학생들의 대화를 통해서 감독은 이미 사람들은 비에 잠겨가는 도쿄에 잘 적응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호다카는 히나를 만나기 직전까지 히나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하지 못하는데요. 最初から狂ってた 그러다 히나를 다시 본 순간 호다카는 확실하게 깨닫게 되죠. 小さな肩に乗っているのが僕にだけは見えて泣きだ天気って不思議だ 영화의 초반 호다카는 맑음 소녀 일을 하면서 날씨, 그러니까 하늘이 사람들의 기분과 마음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영화의 끝에서 행복은 날씨, 즉 하늘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으로도 좌우된다는 것임을 호다카는 히나를 다시 본 순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히나를 선택한 자신의 선택에 비로소 확신이 들어 영화의 끝에서 호다카는 선언하듯 이제 우린 괜찮아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날씨의 아이는 하늘과 이어진 소녀의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그 끈이 끊어진 채 끝나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自分のために願ってひな 호다카는 히나를 하늘에서 데려오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기도 했었죠. 결국 날씨의 아이는 하늘이나 도시 같은 거대한 대의나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 희생되지 않아도 모두가 조금씩 불편을 감수하며 개개인들의 행복을 바라며 사는 세상도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감독의 메시지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영화의 초반 도쿄에 온 호다카가 갖고 다니는 책 호밀밭의 파수꾼은 부조리한 사회에 반항하고 방황하며 아이들의 순수함을 끝까지 지켜주는 파수꾼이 되고 싶다던 주인공 홀든 콜빌드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소설에서 홀든은 결국 자신이 꿈꾸던 순수함이 영원히 지켜질 수 없다는 세상의 한계를 인식하고 받아들여 성장하게 되는 인물이죠. 호다카 역시 히나와 함께 세상의 날씨를 맑게 만들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을 원했지만 그러기 위해선 히나가 인간 재물이 되어야 한다는 세상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인물입니다. 人柱なんだって私 하지만 호밀밭의 파수꾼과는 달리 날씨 AI에서 호다카는 판타지라는 장르답게 부조리한 세상을 직접 변화시키게 되죠. 자신을 희생하여 세상의 날씨를 맑게 만들려던 순수한 히나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호밀밭의 파수꾼 속 홀든 콜빌드의 이상을 실현시킨 영화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 때문에 이 영화가 해결하는 방식이 판타지이기에 이 날씨의 아이가 주는 위로가 그저 판타지로 남을 뿐이라는 한계가 있는 영화이기도 하죠. 가령 예를 들면 팀버튼의 빅피쉬는 판타지가 주는 위로와 진심에 대하여
이야기한 영화인데요. 반면에 날씨 아이에서 건네는 위로는 바로 지금 당대가 직면한 현실의 문제를 제시하면서도 그 문제를 판타지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고 괜찮을 거야 라는 감독의 시선만이 보이는 결말이 아쉬운 점일 것입니다. 또한 호다카가 우연히 죽게 되는 총과 같이 의도적이면서 상징적인 영화적 장치들이 스토리상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들은 아쉬운데요. 이러한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작화와 음악으로 인물들의 섬세한 감정들을 느낄 수 있고 다음 세대를 향한 걱정 어린 감독의 시선이 담긴 작품이기에 그래도 좋은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날씨의 아이, 저는 다크썸이었습니다.